안녕하십니까. 오토베이스 교육센터에서 온라인 세미나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전철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래픽 모듈 편집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시간은 보시는 목차와 같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래픽 모듈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픽 모듈 내에 각각의 요소, 이제 뭐 윈도우 컨트롤이라든지 이제 뭐 디지털 사각형, 뭐 그런 요소들, 라이브러리, 뭐 그래프 트렌드, 뭐 애니메이션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픽 모듈 편집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베이스 그래픽 모듈이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은 그래픽 하나의 한 장 한 장을 그래픽 모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그래픽 모듈 자체는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 종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MDI 창, 그 멀티플 도큐먼트 인터페이스에 대한 그런 윈도우 MDI 창이고요. 다음 파워 윈도우, 해당하는 부분의 MDI 창에서 이제 감시나 제어를 목적으로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이제 사용자가 인지하기 쉽게 이제 중간에 이제 가운데서 이제 딱 뜨는 팝업 창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실질적인 설정을 스튜디오 내에서 이제 하게 되거든요. 스튜디오 내에 이제 모듈 특성 설정 쪽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내가 지금 설정하는 창이 팝업 창인지 MDI 창인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모듈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튜디오 내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화면에 맞게끔 이제 구성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그래픽 모듈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인 이제 레이어의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일종의 이제 이미지층을 이루는 그 작업을 말하는데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요소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세 개를 겹치게 될 경우에는 그림을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세 개가 1층, 2층, 3층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각각의 이제 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맨 밑에 있는 거는 아예 보이지 않을 거고 두 번째 거는 이제 그 위에 첫 번째 거에 가려가지고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이제 위에서 이제 사람이 눈으로 위에서 이렇게 눈에 위에서 이제 물건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보이겠죠. 위에서 봤을 때요. 자, 이게 레이어의 간단한 이제 설명입니다. 이제 이미 층을 이루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레이어 개념으로 돼 있다. 자, 이제 모듈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스튜디오 내에서 그래픽 모듈 선택하시고 요소 삽입에 보시면 이제 쫙 리스트가 나타나요. 여기에 이만큼. 자, 보시면은 뭐 버튼이라는 걸 이용해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들도 쓸 수가 있고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요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길게 설명을 저기 드리진 않고요. 각각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써보시면은 금방금방 다 아실 거예요. 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해보면서 이제 실습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까지 이제 태그를 만들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연장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각각 이제 아날로그 인풋, 아웃풋, 디지털 인풋, 아웃풋 두 개 태그씩 해가지고 총 8개를 만들었었죠. 이제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그림을 이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라이브러리는 아까 첫 시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오토베이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래픽을 이제 가져오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일일이 그리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는 본 시간에서는 그냥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픽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선택 프로그램을 띄우시고요. 자, 작업 선택 프로그램을 띄우시고 이전에 작성했던 거에 편집 프로그램 스튜디오로 가게 됩니다. 자, 왼쪽 메뉴에 보시면은 이제 글자 메뉴 파일에
그래픽 모듈 선택하셔도 되고, 왼쪽 맨 그 위쪽에 있는 왼쪽 그 새 그래픽 모듈 아이콘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시면은 지금과 같은 이제 창이 뜨는데요. 자, 이 창에서 내가 이제 그래픽을 이제 만드시면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요소 삽입에 보시면은 이제 뭐 버튼, 뭐 모듈 선택 버튼, 숨김 버튼이 있고, 스크립트 실행 버튼, 디지털 출력 버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한 뭐 오토베이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HTML 이렇게 써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모듈 선택 숨김 버튼 이게 뭐냐? 이제 다른 화면으로 이동할 때 이제 쓰는 거죠. A라는 화면에서 B라는 화면, 그러니까 전체 화면에서 세부 화면으로 화면을 이동할 때 쓰는 게 모듈 선택 버튼하고 모듈 숨김 버튼이에요. 선택 버튼은 말 그대로 버튼이 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용자가 누르면은 이제 내가 지정한 그래픽 모듈, 그러니까 여기에 확장자가 MODX가 이제 그래픽 모듈이거든요. 이 그래픽 모듈로 이동을 화면 전환을 하게 되는 거고요. 숨김 버튼 같은 경우 이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뭐 편집하느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감시 프로그램 상에서는 이게 편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투명으로 돼 가지고 배경에 있는 걸로만 이제 무늬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크립트 실행 버튼들도 이제 이용하셔가지고, 스크립트 작성해갖고 사용자가 누를 때마다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번 라이브러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래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태그는 아까 만들어 놓으신 거 8개. 요거 가지고 이제 기준을 잡겠고요. 자, 한번 좀 이제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요소 라이브러리 이용하셔가지고 오토베이스 라이브러리 설치하셨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갖다 쓰실 수 있어요. 이제 오토베이스를요. 오토베이스에 관련된 이제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갖다 쓰실 수가 있으니까 아날로그 2개, 디지털 2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고 쿨러도 이제 쓰실 수도 있고 자 아까는 모터 2개였죠 정확하게는 자 모터 쪽을 볼까요 모터에서 쓸만한 그림이 뭐가 있을까 자 보시면은 자 온일 때하고 오프일 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정확하게 2가지 색상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추가를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원하시는 그림으로 해가지고 이제 추가를 하시게 됩니다. 추가하시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해갖고 이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온일 때는 이 그림 삽입 누르시면 이제 추가가 됐죠, 여기요. 자, 오프일 때는 요 그림. 2개 이제 추가를 하셨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온일 때 오프일 때를 넣었고요. 이제 모터 하나 더 그릴까요? 하나 더 추가를 할까요? 자, 이제 모터 쪽 말고 다른 쪽으로 이제 한번 가보죠, 그냥. 자, 쿨러 쪽 아니면은 이런 쪽도 괜찮고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제가 하나 그냥 짜맞추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림들이 이렇게 이제 추가로 자동적으로 추가가 됐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그룹으로 다 묶여져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그룹이 묶여져 있고 이제 그룹 해제하셔도 되고 다른 그룹 내에 이렇게 이동을 시키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그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그림 오버레이 처리해가지고 여기 외곽 속에 있는 색상도 투명 처리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요거를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라이브러리 쪽에서 이제 덕트 쪽보다는 이제 파이프 쪽을 이제 쓰는 게 낫겠죠? 파이프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엘보 같은 것도 이용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셔도 되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그림 포개 놓은 거에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해갖고 한번 잡아볼까요? 구성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냥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쭉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갖고 맨 위로 이동 해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를 이제 그림을 한번 좀 돌려볼까요? 요거를 검정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요거를 하나의 중앙 그림으로 해가지고 뭐 그 이제 맞추신 다음에 자, 요거를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두 개를 맞추신 다음에 컨트롤 G 누르시거나 두 개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갖고 그룹으로 누르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자 그룹 묶여지면은 이제 요거 이제 회전시키셔도 돼요. 이렇게 그 회전 쪽에 보시면은 좌우 대칭 이렇게 하시면 이제 반대로 뒤돌아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도 가능하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짜맞추기 나름이니까 뭐 간단하게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니까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이제 아날로그 값들을 이제 아까 그 설정을 했었죠. 아날로그 태그를 이용하셔가지고 수위가 얼마인지 요거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이제 넣으시면 되겠죠. 색상 이제 글자색 이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뭐 글꼴 같은 경우는 굵게 하셔도 되고 여기에다가 뭐 미터면은 그 미터라고 이제 한 줄 글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셔도 보면 좀 잘 보이겠죠? 한 줄 글자에 미터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좀 보기가 낫겠죠, 더. 자, 이렇게 하고 내가 이제 세팅하는 거를 이제 출력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연결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아날로그 태그에다가 출력을 연결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출력하는 값을 이제 그대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아날로그에 레벨 출력하는 거를 AOSV라는 걸로 해가지고 레벨 세팅값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이제 출력을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지정하시면요. 자, 요거를 다른 이름을 저장하셔가지고 시작 화면 startup.modx라는 거는 오토베이스에서는 첫 화면이 이제 startup.modx라는 걸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오토베이스는 무조건 이 화면을 맨 처음 뜨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첫 화면으로 지금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지금처럼 이렇게 그 첫 화면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아까 모듈 숨김 버튼이라든지 영역 표시에 지금 선택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요거를 디지털 애니메이션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은 요소 삽입에 보시면 디지털에 보시면 디지털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온일 때 그림, 오프일 때 그림을 내가 따로따로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추가하신 그림을 이용해 가지고요. 모터의 가동 상태 이렇게 해가지고 온일 때 그림, 오프일 때 그림을 내가 따로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온일 때는 어떻게, 오프일 때는 어떻게. 이제 그림 라이브러리에서도 지금 이게 라이브러리를 지금 추가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데 라이브러리 추가하지 않았으면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점점점 버튼 이용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또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온일 때,
다음 오프일 때 이렇게 갖고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정하시면은 그 얘가 이렇게 뒤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맨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빼버리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조 하나를 자, 추가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그룹으로 묶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에 지금 외곽 쪽에 이렇게 지금 하얀 그 하늘색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림 오버레이 처리를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오버레이 처리하면 0,0 픽셀에 있는 색깔하고 똑같은 색깔들은 이제 투명 처리를 해버리게 됩니다. 자, 이거 0,0 픽셀은 여기 맨 위쪽이죠. 맨 위쪽 맨 그 좌측에 있는 그 RGB 값을 얻어가지고 같은 거는 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투명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또 디지털 애니메이션 하나 더 넣을게요. 디지털 애니메이션에 그 모터 가동 상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더 넣으시면은 애니메이션일 때 말고 애니메이션 파일 말고 모터에 온일 때는 빨간색이었죠 아까 요거 그림 넣고 오프일 때는 검정색 그림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추가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회전 넣어가지고 좌우 대칭을 해가지고 그 180도 돌려가지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태그를 내가 이제 임의적으로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 태그가 온이면은 이제 온 요 그림이 나오는 거고, 오프일 때는 요 그림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온 오프가 맞바꾸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맞바꾸실 수도 있고. 자, 오버레이 처리해가지고 내가 특정 그 화면 배경색에 있는 색깔은 이제 투명색으로 처리해버리고요. 자, 이제 배경 색깔도 이제 좀 약간 좀 다른 색으로 바꿔볼까요? 배경 색상도 약간 좀 이런 회색으로 좀 바꾸면은 좀 더 낫겠죠? 자, 여기에서 사용되었던 것들 중에 그룹을 해제해가지고 자, 안 쓰는 거라든지 이제 오버레이 처리하고 싶은 것들. 요거 이제 오버레이 처리하면 좀 더 깔끔해지겠죠? 자, 이렇게 요것도 그룹으로 묶은 거는 해제를 하시고 자, 여기에서 오버레이 처리해버리고 자, 여기서 오버레이 이렇게 처리하고 자, 이러면 좀 더 이제 훨씬 깔끔해지죠? 이렇게 되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감시 화면을 한번 가볼게요. 감시 화면을 가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그림 이제 태그 값에 따라서 di 태그가 온되면은 di 태그가 온되면은 요게 이제 온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태그를 오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요게 오프 되는 걸로 이제 변경되는 겁니다. 자, 그래픽 상에서 이제 제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아날로그 인풋 태그에서 보시면은 그 태그 속성에 이제 출력들을 이제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다가 아날로그 인풋 태그에 여기다 이제 아웃 언 쪽에다가 자, 이게 3번이니까 모터 3번에 대한 거 온오프를 넣으시고 자, 이쪽에서도 태그 선택하시고 F11키 누르셔가지고 아웃 언 쪽에다가 해당하는 그 DO 태그를 지정하시면은 DO 태그가 이제 연결돼갖고 출력이 나가는 거예요. 자, 요거 보시면은 그래픽상에서 이제 그 좀 전에 이거 출력을 물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메시지가 떴어요. 아웃온 아웃투에 그 연결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DO 태그들을 이제 연결하시니까 마우스를 이제 클릭을 하시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기서 오늘 누르시면은 운전할까요? 얘 누르니까 이제 제어가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누르시면은 온이 되는 거고요. 이제 오프하고 또 오프 누르면은 출력 확인 첫 번째 거라고 해가지고 운전할까요? 얘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이 태그 같은 경우는 그 제가 그 드린 어드레스 맵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은 출력 확인수를 1회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한 번을 더 물어보는 거예요. 제어를 할 때. 이 태그는요. 게이트 3번의 모터 스테이터스. 자, 요 태그입니다.
게이트 3번의 모터 스테이터스. 요거는 제어를 오늘 지금 오프 상태에서 오늘 하면은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온 출력을 아니면 또 다시 오프 출력을 확인을 한번 하고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는 그냥 이건 출력 확인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온오프가 한 번에 그냥 제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어가 됐고요. 자, 여기다가 그 아날로그 값 지금 26.1이라고 들어오죠? 26.1m. 여기에 26.1m. 토출량은 또 얼마인가를 한번 또 여기다가 이제 적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날로그 글자로 해가지고 토출량이 얼마라고 여기로 나가는 양이 얼마라고 해갖고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좀 더 이쁘게 하려면은 여기다가 또 다른 이제 그래픽 요소적인 것들 이제 갖다 놓으면 이제 좀 더 낫겠죠. 게이지 같은 거 말고 플로메타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으시면 이제 좀 낫겠죠. 플로메타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으시고 여기다가 뭐 이제 그냥 갖다 있는 거 그냥 갖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플로메타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갖다 적용하시면 이제 편하겠죠. 이렇게 그래픽을 좀 이제 밑으로 좀 더 내리고 요거를 위로 이제 올리겠습니다. 요거를 컨트롤 C 선택하고 컨트롤 V 이렇게 누르시면 복사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자, 요거를 맨 위로 올리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셔도 돼요. 이렇게 레이어 쪽에서도 움직이거든요. 이쪽에서도 제어하셔도 되고 그거 하셔도 되고 자, 여기에서 해당하는 양을 지금 지정을 했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 이런 그림이 이제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래픽을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현재 흐르는 양을 이제 그 그래프를 이제 좀 더 이제 추가를 해볼까요? 여기다가 자 이 상태에다가 이 지금 현재 그 아날로그 값에 이제 미터에 현재 실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그래프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하나 이제 추가를 하시고 추가를 하시면서 그래프 구성원 쪽에다가 이 태그를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죠. 수위 태그하고 토출량 태그 갖고 수위 쪽에도 왼쪽에다가 눈금 나오게 하고 토출량에도 왼쪽 눈금 나오게 하고 색상 지정하시면 되고 굵기랑 이렇게 지정하셔도 돼요. 삼각형 아니면은 수위 쪽은 뭐 원형 좀 더 굵게 해갖고 자 이러면은 이런 그래프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값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값이 출렁출렁 이제 나오기도 하고 이제 값이 변하기에는 변화가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변화가 있으면 이제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그래프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이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이제 이런 중요한 내용들만 이제 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제 매뉴얼들은 이제 참고하셔도 이제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각각 요소들은 이제 한 번씩 이제 그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그 좀 더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오토베이스 9 버전에서 이제 10 버전을 넘으면서 이제 10 버전에 추가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추가된 내용이 이 라이브러리라든지 그 이제 템플릿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다른 데서 쓰거나 아니 다른 사람이 쓰거나 했던 이런 템플릿 기능 같은 건 템플릿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 특정 어떤 공정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공정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조 제어면은 다 거기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하나 화면에서
해당하는 거를 가져와 가지고 재사용하게 되면은 되게 상당히 시간적으로 되게 많이 절약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거나 내가 예전에 다른 뭐 현장에서 만들어 놨던 거를 재사용하는 게 정말 쉽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 템플릿 그래픽 모듈 생성이라는 거 선택을 해 보시면은 그래픽 모듈이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예전에 뭐 내가 만들어 놓은 거에서 이 사용자 로컬 디스크나 라이브러리나 이런 쪽에서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요. 갖고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다. 여기에다 이제 내가 이제 추가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거 선택하시고 삽입 누르시면은 여기 이제 그래픽 화면이 아예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 버려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이 화면은 이 화면이고 이 화면은 이 화면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른 데서 만들어 놨던 거를 이제 내가 이제 수정만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또 이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거나 내가 만들어 놨던 건 이제 쉽게 인터넷으로 등록 이제 저장해 놨다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안 가지고 다녀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다운받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이제 바뀌었고요. 템플릿도 이제 등록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내가 지금 원하는 이 템플릿도 내가 뭐 웹 라이브러리에다가 저장을 할 건지 로컬에다가 저장할 건지 이거 설정만 하셔가지고 웹 같은 경우는 웹 라이브러리 이제 라이브러리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이제 회원 가입하시면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보실 수도 있고 저장도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남이 만들어 놓은 거나 내가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쓰면 이제 정말 편하겠죠. 자, 이 기능이 이제 제일 이제 눈에 띄게 이제 추가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회전 기능이 이제 각각의 오브젝트들마다 전부 다 이제 회전이 다 돼요. 요거 같은 경우도 모터를 내 마음대로 여기에 보시면 지금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그걸 내가 뭐 원하는 대로 90도도 돌릴 수도 있고 뭐 180도 좌우 대칭, 상하 대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따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시킬 수가 있죠. 이제 회전도 이제 잘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라이브러리 등록해가지고 이제 등록하실 수도 있고 요소 라이브러리로 해갖고요. 내 컴퓨터나 아니면은 저희들 오토베이스 인터넷 사이트 쪽으로 해갖고 자동으로 등록되게끔 그렇게도 가능하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실 게 보시면 찾기 바꾸기가 있어요. 이제 요거 이제 좀 이제 유의하셔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정말 잘 사용하면 정말 편해요. 근데 잘못 사용하시면 이제 좀 많은 일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찾기 바꾸기 연결 태그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내가 다른 프로젝트를 갖고 왔어요. 다른 데서 이 프로젝트를 갖고 왔습니다. 프로젝트 갖고 오면은 이렇게 라이브러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태그들이 이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요. 자동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면서 그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 썼던 거에서 이름만 내가 바꿔가지고 쓰겠다. 자, 여기 뭐 현재 모듈 아니면은 전체 프로젝트 이렇게 하면 전체 프로젝트에 관련된 라이브러리의 이 전체 프로젝트에 관련된 태그들이 다 보여요. 자, 여기에서 내가 태그를 찾아가지고 임의적으로 어떤 특정 이름으로 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AI 언더바 0000을 AI 언더바 AI 0000을 AI 0000을 내가 특정 다른 단어로 해가지고 바꿔버리게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찾으셨으면은 여기에서 전체 단어 바꾸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찾기 바꾸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곧바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찾기 바꾸기에서 해당하는 거 선택하시고 전체 프로젝트에서 어떤 거 지정하시고 그래갖고 찾기 바꾸기를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찾기 바꾸기 해가지고 내가 뭐 원하는 거를 뭐 특정 단어로 해가지고 게이트 3번을 뭐 게이트 1번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대로 적용을 이렇게 적용 이제 누르면 이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해당하는 거를 태그를 이제 이름을 이제 여기에 사용된 이름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이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듈이 이제 새로 등록이 되면서 이제 내가 여기서 썼던 것들에 대해서 이름도 한꺼번에 찾고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 쪽에서도 이제 각 요소에 대해서도 이제 회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확장 기능에도 회전이 들어가 있지만 클래스 쪽에서도 이제 회전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쉽게 이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게끔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회전 기능도 이제 쉽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은 이제 여기서 삭제해가지고 이제 요 화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출력을 해가지고 이 값도 이제 출력창을 이제 나오게끔 이렇게 설정도 하실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그 원래 다른 값이기 때문에 값이 지금 돼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픽 모듈을 이제 편집하는 거를 잠깐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대한 그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픽 모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이제 그 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면서 그 같이 이제 봤었고요. 그래픽 모듈 요소 이제 뭐 그 버튼이라든지 그래프나 트렌드, 이제 뭐 윈도우 컨트롤,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봤고요. 모듈 편집하는 거를 이제 같이 이제 그 기존에 만들어놨던 태그들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픽 모듈 편집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강의 좀 궁금하신 사항이나 잘 안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주식회사 오토베이스로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